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2시 48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죠. 한 11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4월달 수익 인증 MTS 녹화 영상을 5월 초에 올려드렸고 그 이후로는 처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랜 기간 있었던 격언이 있죠. 세린메이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4월 말에 SG증권발 악재가 발생을 했고 당연히 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 코스닥이 상승률 1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월, 6월 정도는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서 물린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심리를 컨트롤할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지금 좋진 않죠. 횡보장이고 조정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려 30% 이상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공부만 해야지. 그리고 투자는 장이 좋아질 때 해야 되는 거지 주식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최근에는 다른 사업을 좀 더 비중을 있게 하고 있고 외경 운동장, 수영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카페도 줘야 되고 수영장도 만들어야 되고 7월 달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새 좀 바빠서 방송을 못했다는 핑계를 좀 이렇게 드리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저도 지금 현재는 매매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법 테스트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여유롭게 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도 한 5종목 이상 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한 종목 또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을 분리를 해서 계좌를 스윙 종목, 그다음에 뭐 단타 종목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수익이 그렇다고 뭐 적게 나는 건 아니고요. 매일 그래도 한 30만에서 50만 원 정도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0만 원 정도 6거래일 정도 600만 원이니까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매매방에서도 계속 정보는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던 동일기원이 오늘 어제죠. 어제 장중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창으로 이제 매매를 하곤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고 나왔다. 동일기원 금요일날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도 말씀드렸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한창산업과 동일기원 하락이라서 뭐 추이 볼만하다라고 했고 저는 한창산업 산다는 말도 했었죠. 한창산업은 어제 12% 정도 상승을 해서 저는 한 8%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기회를 얻어가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저도 상승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식 강의는 1년 총 4번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5월 14일 그리고 다음 주 5월 21일에 주식 강의 13기가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뭐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1월 달부터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어떤 종목, 상승할 종목을 아는 것보다 시장의 흐름을 알고 어떨 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 방송을 했을 때가 앨런 금리 인상 필요 없다. 그리고 SG증권발 하한가 무더기 사태가 막 시작됐을 때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10일 동안은 당연히 SG증권발 국내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시가 좋지 않았죠. 거기다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항중관계 기대감, 그것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중관계가 긴장감이 고조될 때, 그럴 때 화장품주, 리오프닝 주들을 사서 모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기에 사라는 말이 맞죠. 위기와 공포에 사라. 그래갖고 오늘 당연히 한중관계가 회복이 안 될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오늘 또 호재가 발생을 했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전승절 때문에 한 이틀, 3일 정도 좋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또 CPI 하회라는 호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월, 화, 수 장이 좋지 않을 때 좀 매수를 했다면 당연히 목요일에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현재는 어쨌든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유 없이 좀 급락을 하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하락을 할 때는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주식 공부방에도 계속 드리고 있죠. 코스피 현재 상황은 뭐 현재 보합세 2450에서 2550 사이를 뭐 보합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1월 달부터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월 둘째 주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100번도 더 드렸고, 그리고 한 2,400, 저 많이 봤을 땐 한 2,350까지도 봤었고, 어쨌든 상단은 2,600 정도 박스권을 이룰 것이라고 올해를 전망을 했고, 그 예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추세가 맞아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오늘은 마이너스 0.54, 코스닥은 0.73. 최근에 코스닥이 좀 더 하락률이 당연히 크죠. 1월부터 3월까지 3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 오늘 증시,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도주는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다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재료가 발생하는, 또는 실적주인데 재료까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률이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화장품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재료도 발생했고 중국발 악재가 해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무려 상한가 종목이 4종목이나 화장품주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KT가 5월 12일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어서 뭐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뭐 KT가 중요한 건 아니죠. KT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제가 항상 MSCI 제 주식 강의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MSCI 같이 이렇게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반기 리뷰 이런 것들,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부분들이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로 편입 여부에 대해서 내용이 사실은 2월달, 3월달 에코프로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에코프로나 코스모신 소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금양 등이 언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도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찾아봤다면은 내가 주가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특히나 여기에 있는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금양은 굉장히 급등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신고가가 나온 것은 당연히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오늘은 KT까지 언급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 금양은 현재 시외 상한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MSCI 편입 기대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한가가 갔고,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리튬 관련된 주들까지도 내일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KT가 상승을 한다면 같은 통신주인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 장초에 좀 상승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방산주들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흐름까지도 같이 순환매까지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화장품주, 깜짝 실적에 예뻐질 화장품주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상한가 간 종목들이 좀 있었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점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410% 급증을 했다라는 내용. 그래서 뭐 아모레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부진했지만, 화장품 관련된 주들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시총 적은 것들이 오늘 특히나 10%에서 2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 매매방 종목이었었던 종목도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감이 좀 컸었는데, 어저께 이제 이런 호재가 또 발생을 했어요. 중국으로 날아간 시각혁 국장. 그래서 중국 화장품 규제 기관과 양자 협력, 현지 진출 기업과 수출 활성화 논의에 대한 기사가 발생을 하면서, 식품의약처가 중국을 방문해서 현지 화장품 규제 기관인 국장급의 양자 협의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자 밝혔다. 그래서 12일자까지니까 뭔가 또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무슨 뭐 MOU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화장품주가 내일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잉그루드랩 오늘 상가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상한가 같고, 현진 뷰티 사이언스 예전에도 제가 매매 종목 많이 말씀드렸었던 종목, 실리콘투는 무상증자 기대감으로도 급등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토니모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제가 기아자동차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부터는 전장주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또 나왔습니다. 전기차 투자 35% 세액 공제를 한다. 세계 최고로 파격 지원한다라고 좀 오바성 기사까지 나왔는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K칩스법에 대한 내용들 3월에 국회 통과된 이후로 사실 전장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통과된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핵심이 이건데 기존에는 K칩스법 이런 것에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가 포함이 됐었다면 이번에 언급된 것은 미래형 이동 수단인 차, 전장, 그리고 뭐 자율주행까지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수소까지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전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수소는 아직도 계속 못 움직이고 있죠. 몇 달째 조정, 거의 1년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주들도 조만간에 재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장 쪽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어쨌든 기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현대차와 관련돼 있는 전장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상한가 간 네오오토, 그다음에 아진산업은 오늘 매매방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종목이고 저도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내고 나왔고요. 한주 라이트메탈, 그다음에 코리아, FT, 에코,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덕양산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뺐습니다. 그다음에 진격의 두산도 사실 제가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은 드렸었죠. 그래서 두산을 뭐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뭐 예전에 픽 종목이기도 했었죠. 한 4달 전에 픽 종목. 보시면은 진격의 두산 드디어 로봇 대장주 4달 출격한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심 청구를 7년 만에 핵심 기업사 IPO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 핵심 일정 다 나왔죠. 9월 공모를 거쳐 10월 입성 전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두산이 급등 출발을 해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해도 분할 매수로 모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관련된 로봇주들까지도 같이 상승하겠고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T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일단 로봇주들과 로봇 부품주들이 2월 달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30% 40% 정도 빠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챗GPT 관련된 주와 함께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기간 조정은 조금 부족하지만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는 좀 다시 볼 때가 됐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해 매출이 450억 원, 영업이익은 121억 원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IPO 시장에서는 매출이 두산 로보틱스의 3분의 1에 불과한 레인보우틱스의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인 것을 감안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 코스피 IPO 대여 자리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적도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죠. 매출액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협동 로봇 제조, 주요 사업이 협동 로봇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 관련된 로봇주들을 좀 더 유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산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되죠. 지오소프트까지 보셔야 되죠. 지오소프트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 마켓 그것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주식 공부방에 공유를 해드린 종목인데 구제역 관련된 주들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새벽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은 급등을 하겠죠. 하지만 윗꼬리를 크게 달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재료이기 때문에 청주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 4년 만에 발생. 이게 핵심이죠. 4년 만에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13일 0시까지 전국의 소돼지 농장 이동 중지 명령. 당연히 확산되면 안 되겠죠. 확산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관련된 주들은 급등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 때문에 그 전승절 때문에 한일사료나 팜스토리 같은 식량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CJ푸드, 그다음에 하림과 마니커까지 보셔야 되는데 할인과 마니커는 왜 봐야 되냐? 당연히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우가 살처분이 되게 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한우의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게 된다면 대체제인 돼지나 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련된 종목을 보셔야겠죠.
그거 말고도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신라 SG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해서 좀 어버워도 되네요 오늘. KT, MSCI 편입 기대감, KT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 금양, 코스모 신소재, 화장품주에서는 잉글 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실리콘투, 토니모리, 현대차 전장, 네오토, 아진산업, 한주 라이트 메탈, 코리아 FT, 에코플라스틱, 로봇주는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다음에 구제역 관련된 주, 한일사료, 함스토리, CJ시푸드, 하림, 마니커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이나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